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을 맞아서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이런 거 없이 조용한 네, 취임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 경제 성적표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자, 1년 넘게 경제 코너 진행하면서 네, 이 현안에 대해서 쭉 다뤄왔잖아요. 그렇죠. 저희 벌써 개인적으로도 네, 보면 벌써 1년 넘었죠. 저희는 그렇죠. 작년 1월부터 제가 또 시작을 했었고 거의 네, 그리고 자, 이 1년. 진짜 경제 코너 이렇게 음, 하면서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뭐 또 대선 현장도 갔었고 뭐 지방선거도 그렇죠. 하고 막 박정호 기자랑 또 막 같이 막 네, 같이 다니고 추운 날도 다니고 뭐 네 진짜 뭐 여러 가지 정말 저도 정신이 없이 보냈고 네, 경제 쪽에서도 보면 어 저희 나름대로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뭐 좀 다른 인사이트, 다른 음, 방식, 다른 어떤 뉴스를 전해내려 노력을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또 준비를 하면서 1년 정도를 쭉 한번 다시 봤어요. 저희 방송 뭐 원고부터 해서 어, 이렇게 보니까 예. 사실 좀 생각보다 희망적이고 좋았던 뉴스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죠? 경제 자체가 우리 국내 경기도 그렇지만은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뭐 금리 인상을 전반적으로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인플레이션 음,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되게 네. 힘드셨고, 그런 뉴스를 여러 가지 전달한 과정에서 보면 저희도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음, 또 언론 역할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뭐 또 감시와 견제 그럼요.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항상 뭐 네,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또 시장 참여자들이 또 경제 주체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음,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그런 시장 안에서 공정한 룰에 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전달해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어떤 분야 뭐 정치 뭐 경제 뭐 사회 뭐 노동 뭐 문화 뭐 하여튼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사람들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면 뭐 저도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만 뭐 이제 1년이야? 뭐 이런 얘기 있고 음, 이제 1년이야? 뭐 아니면 시간이 그렇게 좀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그런 거죠. 분도 계시고 또 네. 어떤 분은 뭐 10년 같은 1년이다 뭐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시고 어, 하여튼 뭐 여러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어제 그제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보통 1주년 뭐 기자간담회 또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고 네. 1주년 뭐 엊그제 이제 대통령실에 내놓은 어떤 뭐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뭐 바로 세우고 또 뭐 성과 홍보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정부 보면 자유라는 말을 정말 수백 번 했잖아요. 네. 뭐 저희들 기자들이 맨날 무슨 뭐 대통령 나가서 뭐 하는 발언 할 때마다 그 자유라는 어떤 그 뭐지 단어 음, 막 세우는 것이 아니지 1인용 뭐 일이 돼 버리는 것은 그렇게 돼 버렸는데 네. 그 정말 이 자유가 누굴 위한 자유인지는 아마 1년 동안 아마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를 위한 자유. 음, 아무래도 뭐 서민보다는 뭐 부자를 위한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맞는 그런 선택적 자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뭐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뭐 정치 쪽에서 많이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뭐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극단, 극우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음, 독재, 검찰 뭐 이런 거. 네.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는 시장 경제가 정말로 제대로 어, 그런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루어졌나 뭐 내지는 진행이 됐나 관치 경제 관치에 음, 의한 어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즌 2 이상의 어, 관치 경제가 지배하지 않았나 뭐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대한 평가, 글쎄요. 뭐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뭐 1년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평가 이것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그렇죠? 어제도 방송사들 지금 막 네, 그 1년 평가 막 나왔잖아요. 네, 그 저희도 오늘 아침에 그 관련된 그 기사가 뭐 저희 오마이뉴스도 올라왔는데 네, 이거 보시면 저희 기사는 이제 한국 갤럽하고 음, 한국 갤럽하고 이제
그 MBS, 그다음에 리얼미터. 이 세 가지의 이 그동안 1년치의 어떤 조사를 네. 쭉 정리를 한번 해본 아, 거예요. 예, 예. 총정리, 총평을 맞습니다. 해볼 수 있는. 네. 핵심을 딱 보면 이게 정말로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빨리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급격하게 빠르게 네. 떨어지고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표 잘 정리 잘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쪽이 참 정리 잘 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한국갤럽 자료네요.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그 올해 그- 또 해왔고 그렇죠. 오랜 계속 시간. 그뭐 또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평가 중에 하나인 것 아. 같은데 1년 된 직무수행 평가 1년 예. 1년치만 잡은 거잖아요. 1년치 네. 그런데 보면 취임 1년. 네. 노태우 때부터 보면 쭉 있네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근데 여기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 때 33%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직무 부정률이 한 57%. 바로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때는 78%였어요. 부정이 13%에 불과했는데 그래요. 단 그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물론 뭐 과거 16대 노무현 대통령도 뭐 비슷한 어떤 그런 저 때는 뭐 긍정과 부정 예, 있었지만 탄핵 그때는 정부 탄핵 맞습니다. 이니까 약간 좀 다른 측면이 다르죠.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그런 박근혜, 문재인 뭐 이때랑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 나고요. 특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죠. 바로 전 19대.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최근에 국민의회에 있어서 그 전 정부 탓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렇죠. 뭐 저 것을 보면 저 수행평가의 지지율만 보면 과연 저렇게 탓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내려보시면 좀 더 기사를 좀 더 보시면 네.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윤석열 박근혜 그러니까 전형적인 절대적인 어떤 최근에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직무 긍정률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있고 밑에 잠깐 내려주면 이제 박근혜 정부 직무 긍정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가 72% 그러니까 쭉 보면 1년치의 어떤 그런 그래프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네. 52%에서 60, 70, 한 60% 중후반에서 70% 초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보수 정권인데도 네. 정권 초기만 한 달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40% 초반대 뭐 최근에 한 50% 잠깐 갔다가 한 40% 그러니까 30% 후반에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한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보수 정권, 보수 어떤 지지층 안에서도 네. 어떤 큰 어떤 그 내용을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좀 더 내려보시면 또 예. 재밌는 또 결과도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매우 잘못함 이거 재밌거든요. 매우 잘못함. 네. 이 매우 잘못함 이게 이제 얼마만큼 사실 강한 어떤 그런 그 지지층이 있느냐 하고 또 그 부정평가가 예. 얼마만큼 또 그게 또 단단하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리얼미터도 약간 그 좀 짜잖아요 내용이 내용이 좀 짜게 나오는 그 여론으로 유명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추이가 기본 50% 넘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매우 잘못한다음에도 잘못하고 있다가 있고 매우 잘못함이 있잖아요. 매우 잘못함이 55% 거의 뭐 작년 6월 이후로 7월 이후로 50% 중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아무리 잘해도 50% 부정은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매우 잘못함에. 그럼요. 매우 잘못한 저 지지층들이 잘한다로 갈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저희 좀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지지층이 보세요. 거의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이제 한 14%에서 10% 후 중반대. 그러니까 14, 15%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보수층 아주 단단한 보수층이죠. 네. 단단한 보수층이면서 약간 그 연세도 좀 있는 연령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보수층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지지층은
10% 중반, 13, 14.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이 50%. 음. 이건 굉장히 큰 어떤 그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제 오늘 뭐 국무회의 때도 뭐 이제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 전 정권과 다른 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국무회의 때 현 정부였던 그런 방향과 맞지 않는 인사들은 과감하게 인사처리 뭐 하라고 했잖아요. 네, 탈원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난 대통령이 이게 대놓고 하여튼 그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 과감한 인사 조치까지 얘기하는 네. 거 보면 아니 뭐 정말 1년 사이에 그 많은 인사 난맥을 보인 현 정부에서 그리고 정말로 책임져야 될 주무 장관들은 가만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따르지 않는데 무조건 인사 조치하라고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참 글쎄요. 자, 다음 또 그 데이터도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군요. 네. 아까 제가 또 가져온 그 표에는 이게 전부였군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에 아까 또 하나 아마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이번 그 윤석열 그 보수 정권 사이에서의 그런 갭, 그러니까 윤석열, 박근혜 그리고 또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그 지지층이 아니죠. 부정층에 네. 대한 어떤 평가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음. 이 1주년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보면 네. 쭉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 분야였지 않습니까? 아. 공직자 인사도 63% 부정 평가가 굉장히 높지만 특히 경제 경제도 외교 이쪽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60%가 훨씬 그렇네요.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경제와 외교, 인사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지난 1년 동안에 국민들이 가장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인사 문제 아까 뭐 인사 난맥상 완전히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아신 바고 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큰 혼란과 그것이 큰 경제에도 엄청난 다 영향 퍼졌다. 그렇죠. 그리고 굴욕적이다. 있고 이런 거.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 있습니다. 또 하나 표 하나 보시면 이 역대 대통령 취임 1주년쯤 이건 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사 그 보셨던 보여드린 거죠.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그 핵심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78% 잘하고 있다는 것이 1년 동안 78% 유지했던 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보다 못해요. 이명박 대통령도 시즌 2라고 하지만 네. 근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34, 비슷한 33, 흐름이네, 네, 저것만 34, 보면. 33, 55, 57. 네. 그러니까 약간 이명박 시즌 2, 이명박 대통령 시즌 2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비슷한 게 많죠. 네. 부자 감세, 음.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어떤 투자 활성화. 그리고 그리고 프렌들리 뭐 이런. 그렇죠. 그것이 2007년 한 13년 전, 14년 전에는 뭐 어떤 가능한 수단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같은 전반적인 그 글로벌 경제 환경, 특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네. 금리 고금리 상황에서 과연 그 13년, 14년째 그런 고환율 정책 내지는 어떤 그런 부자 감세에 의한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 그 당시에 이미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이 현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영국의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나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미 결과 성적표 봤을 때도 봐도 굉장히 부실하고 앞으로도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네.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 다른 대통령, 전임 대통령 비교해봐도 지지율이 네, 1년 이제 비교해보면 가장 이제 빠르게 떨어진 모습. 콘크리트 지지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얇은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 콘크리트 지지층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 강한 부정 평가층 네,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뛰어넘을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매우 잘못함 이 층이 50% 중반을 넘고 있다는 것은 네. 다른 어떤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상 현재 그 앞으로 좀 더 지금 뭐 이번에 방송 3사 내지는 갤럽 등 1주년 그 여론조사를 네. 보면 보통 30% 중반 선에서 어떤 그런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을 넘어간 기가 40%를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아무리 높아도 40% 초반? 네. 왜냐하면 매우 잘못함 그리고 잘못함이 기본 50% 중후반을 딱 잡고 있으니 이것을 깨기가 진짜 쉽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 중도층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중도층과 그 부정층을 다 합하면 기본 60이 훨씬 넘는데 네. 그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이 40% 중반을 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론 흐름을 좀 보면서 분석을 해봤고